전쟁을 멈추는 것은 이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곧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며칠 안에 대규모 처형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만다나 카리미는 이란 태생의 모델이자 배우로 인도에서 여러 해 동안 활동했습니다. 오늘날 만다나 카리미는 이란의 무고한 사람들을 이란 이슬람 정권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만다나, 쿼드 인터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프. 정말 영광이에요.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신이 하고 있는 훌륭한 일과 이 중요한 일을 위해 자신의 경력을 잠시 미뤄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잠시 과거로 돌아가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은 이란에서 태어나고 가족도 이란 분들이죠? 언제까지 그곳에 계셨고 왜 떠나게 되셨나요? 저는 이란에서 태어났고 사실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내린 선택들 때문에 이란에 있을 때조차 제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11~2살 무렵부터 많은 것들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히잡에 대해 문제가 있었어요. 학교가 돌아가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18살이 되었을 때 가족이나 그 누구의 지원도 없이 나라를 떠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델이자 배우가 되었어요. 그때가 아마 20살, 21살쯤이었죠. 그리고 어느새 사실 이란을 떠날 때 저는 정말 많은 분노를 안고 떠났어요. 저는 그 나라에서 온전히 저 자신일 수 없다는 생각에 정말 많은 슬픔을 안고 떠났어요. 그리고 제가 떠났을 때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무슬림 가정에서 자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와 어렸을 때 다녔던 이슬람 학교에서 예를 들어 아주 사소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8, 9살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에겐 이런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라고요. 저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에 대한 교육 자료도 있었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저를 벌 주셨어요. 그게 제 어린 시절의 거의 전부였죠. 그리고 그건 제가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10대였을 때, 어렸을 때, 왜 내가 어떤 신념을 강요받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이란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도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그들이 자라서 현실과 자신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하면 부모님이나 사회가 가르쳐온 현실에 대해 일종의 반발심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저는 그 모든 것에 반대했어요. 그래서 떠났죠. 그리고 이란에서 제가 한계에 다다른 순간은 제가 체포됐을 때였어요. 그전에도 저는 히잡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과 공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여러 번 체포됐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함께 체포됐을 때 우리는 감방에 3일 동안 갇혀 있었고 물도 음식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고를 당했어요. 우리가 체포됐을 때 저는 막 병원에서 돌아온 참이었어요. 우리는 집에 있었고 그리고 모두 체포됐죠. 그리고 당신도 체포됐어요. 왜요? 아직도 무릎에 자국이 남아 있어요. 무슨 이유로 체포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사고가 나서 체포됐어요. 우리는 병원에 있었고,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준 제 친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냥 복도에서 장난치고 재미있게 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병원의 시파 소속인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은 두부처럼 보이지 않네? 라고 생각했대요. 우리가 쇼말에 있었으니 젊은 사람들 무리처럼 보였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어떤 별장에 머물면서 파티를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뭐 그런 걸 하는 젊은 사람들 무리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를 따라와서 별장까지 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람들을 체포하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파티를 하는 것처럼 보였고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게 정말 또렷해요.
제 친구들이 저를 도와서 옷을 벗기고 갈아입히고 있었어요. 갑자기 문이 걷어차이더니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어로 말했어요. 그게 일어나, 일어나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그냥 뻣뻣했고 머리에는 봉합 자국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들이 우리 모두를 체포했어요. 그들은 술을 마셨다는 혐의와 부적절한 관계를 적용했어요. 그리고 우리 노트북도 가져갔던 게 기억나요. 그때 집에 DVD가 있었어요. 그들은 DVD도 가져갔어요. 우리 모두를 홀 한가운데에 모아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쇼였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은 우리를 벤에 태워서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거기는 경찰서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경찰서는 아니었어요. 거기는 일종의 준법정 같은 곳이었어요. 사람들을 데려와서 심리도 없이 변호사도 없이 바로 처벌을 내리는 곳이었죠. 어쨌든 그들은 우리를 거기서 사흘 동안 가뒀어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에 그들이 우리에게 이제 풀려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오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남자가 와서 말했어요. 우리는 혁명을 위해 싸웠고 이라크인들과 싸웠는데 너희를 이렇게 그냥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채찍질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맞았군요. 당신은 체포되고 감금되고 굿다당한 다음에 풀려났군요. 그러면 집에 가기 전에 그가 당신을 채찍질한 건가요? 사실 제 경우가 더 심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걷지도 못했고 막 병원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저를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이미 받을 만큼 받았다고요. 친구들이 채찍질 당하는 걸 지켜보라고 했고 저한테는 채찍질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결국 친구들이 채찍질 당하는 걸 봐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냐고, 왜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냐고 물어볼 때요. 당신은 20년 전에 그 나라를 떠났고 지금은 이란에 없잖아요. 제 친구들을 떠올릴 때,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제 자신을 기억할 때, 또 이란에서 오는 영상과 사진들을 볼 때 제게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저에게 이건 단순히 요즘 화제로 이야기하는 것도 활동가들만의 일도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제가 직접 살아봤고 그 경찰서에 있었고 제 친구들이 채찍질 당하는 걸 봤고 나라를 떠나 도망쳐야 했던 경험이에요. 저는 이 정권이 어떤지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아요. 속이 울렁거리고 긴장돼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정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정권의 선정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우리는 많은 영상을 봤고 많은 이란인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할 때마다 또 사람들이 와서 와, 너 배신자구나. 이스라엘 갔잖아. 이스라엘 지지하잖아. 라고 말할 때 이 모든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속이 너무 아파요.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 이 전쟁과 다른 모든 일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선택적인 행동주의, 선택적인 공감이 정말 역겹고 아파요. 그리고 저에게 그 사건은 제 안에 무언가를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고, 더 이상 그 나라에서 살 수 없었어요. 물론이죠.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만다나, 친구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도 탈출했나요? 네, 우리 모두 채찍질을 당한 후에 우리 모두 밖으로 나왔지만 정말 큰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돈을 내고 채찍질도 당했죠. 그리고 제 친구 중 한 명은 사실 그녀의 아버지가 꽤 유명한 공무원이세요.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사람들이 그녀가 누군지 알아내서 본보기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녀의 부모님이 저 아이들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했대요. 정말 너무 끔찍했어요. 그 일의 내막과 세부 사항을 알면 이 정권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역겹다고 느껴져요. 만다나 씨, 지금 좀 뻔한 질문을 드리는 거지만 저희는 또 시청자분들께도 정보를 전달해야 하니까요. 여성들에게 더 심각했나요? 네,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다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만다나 씨, 이란 여성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나요? 라고요. 저는 우리가 가진 권리는 떠오르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지 못한 수백 가지의 권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음. 이혼할 때부터 법정에 가서 뭐라고 하죠?
자신의 의견이나 증거를 제출하는 것까지요. 그래요. 증언할 권리부터 옷차림,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권리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권을 견뎌낸 이란 소녀들은 아직도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조용히 감춰지거나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지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기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이중생활이에요. 정말 이중적인 삶이죠. 마치 사적으로는 한 가지 일을 하고 밖에 나가면 또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정말 항상 그 두려움과 함께 계속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란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무엇인지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란에 나왔을 때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항상 내가 뭘 입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너무 걱정했거든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괜찮아, 만다나. 이제 넌 안전해. 이제 아무도 갑자기 와서 널 끌고 가지 않을 거야. 아무도 갑자기 와서 널 체포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와서 왜 그런 옷을 입었냐고 묻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새 저는 모델이자 배우가 되었어요.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란에서 제가 겪었던 억압과 탄압 때문에 저는 정말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억압이 저를 더 많이 표현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델과 배우가 되었고 특히 인도로 이주했을 때 언어도 정말 빨리 배웠죠. 마치 이제 난 자유야. 내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크게 또 솔직하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유가 없는 그 기분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부가 어떤지, 그리고 그 국민들이 어떤지에 대해 정말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했던 시야를 넓혀준 흥미로운 여행 중 하나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이란 여권이었지만 4년 전 여권을 바꾼 뒤 마침내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리고 텔아비브에는 정말 많은 이란인들이나 반은 이란인이고 반은 유대인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닮았어요. 네. 텔아비브는 테헤란과 비슷해 보여요. 음식 냄새가 나요. 이란 음식 냄새요. 그래요. 하지만 그들은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텔아비브에서 만난 이란 사람들, 우리 모두 울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식당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분들이 제가 이란인임을 알자 저를 안아줬고 모두 울었어요. 이게 작년 일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언젠가 테헤란의 식당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지낼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울 거라고요. 그냥 자유롭게 떠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본적인 거잖아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저도 동의해요. 이란계 이스라엘인들은 정말 이란 사람 같아요. 그들은 자신의 이란 배경과 문화, 그리고 음식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그걸 볼 수 있어요. 만다나, 서구에서 이른바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미국 여성들이 이란 여성들과 같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란 여성들보다 더 적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요? 아니면 이란 여성들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요? 진보적이라고 여겨지는 서구의 여성들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가스라이팅할 때 여성으로서 그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정말 참담해요.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기 딱 일주일 전에 한 기자가 있었는데 모든 일이 벌어진 후에 저는 2019년도, 2020년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벌어진 후에 그녀는 아라키와의 인터뷰를 공개했고 그녀는 테헤란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 테헤란은 아름다워요. 여성들은 자유로워요. 원하는 옷을 입어요. 유럽 도시처럼 보여요. 저는 그녀에게 따져 물었어요. 저는 그녀의 인터뷰를 제 페이지에 올렸고 1월의 사진들도 올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럼 여사님, 저에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란인이에요. 그 나라에서 살았고 아직도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히잡 관련 끔찍한 이야기들과 여성과 소녀들이 처형, 체포, 성폭행당하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자기 채널에서 저에게 전화해 만다나, 나는 마사 아미니를 위해 머리를 자른 여성 중 한 명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말하려는 건 그건 큰 거짓말이에요. 정말 큰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인도에서 인도의 자유를 누리면서 인도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사님.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저는 여기 앉아서 당신에게 수천 개의 영상과 수천 장의 사진을 보여줄 수 있어요. 정부가 온 나라를 통신 차단, 인터넷 차단 상태로 만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 사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란 여성에게 권리가 없다는 걸 부정하나요? 그녀는 내가 그런 뜻이 아니고 여성을 지지한다고 했어요. 아니요, 당신은 여성을 지지하지 않아요. 여성을 지지한다면 1월에 간호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간호사들은 자신들이 부상자들을 치료하던 바로 그 병원에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참고로 그들이 제 연결을 끊었어요. 생방송 도중에 저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서 악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인 척하고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만다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란 테헤란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하고 계신가요? 네, 몇몇 친구들과 가족들과는 연락하고 있어요. 하지만 통신 차단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전화를 걸기 위해 크레딧을 사는 게 너무 비싸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많은 은행들이 차단되었습니다.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은 카드나 계좌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와 더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을 몰라요. 저에게 메시지나 인스타그램 전화를 하고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 사람, 제 사촌, 제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말해요. 네, 저는 많은 사람들과 연락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 가족처럼 느껴져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내일 파키스탄에서 협상된 휴전에 대해 분명히 들으셨겠죠. 그리고 그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했고 미국의 특정 조건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동의했다는 것도 아시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먼저 저는 이 휴전이 단지 미국을 위한 전략이고 재연결과 재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도널드 트럼프 씨가 테러 조직에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권은 지난 거의 40일 동안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 세계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중동과 이 지역의 모든 대리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협상은 저에게 그리고 이란인들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이란 정권은 이것을 승리로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정부가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상처받았어요. 그들은 47년 역사상 가장 약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파키스탄과의 관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또 인도는 이란을 지지하고 있죠. 정말 많은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죠. 하지만 이란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휴전은 평화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휴전이 이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제 봤듯이 그들은 처형을 더 빨리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평화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평화가 어떤 평화인가요? 이스라엘의 평화인가요? 아랍에미리트의 평화인가요? 사우디의 평화인가요? 어떤 평화죠? 휴전. 이 휴전은 단지 폭격을 멈추는 것에 불과해요.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미국도요.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그 정권이 이제는 약해져서 예를 들어 농축 우라늄을 해체하거나 반환하거나 넘기거나 파괴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트럼프의 전제 조건 중 어떤 것이라도 그들이 실행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들이 트럼프에게 그렇게 쉽게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정권의 핵심은 결국 전체 국가를 말살하겠다는 이념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무슬림이나 무슬림 형제단의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거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특히 이웃 국가들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이 정권이 협상조차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협상 자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번 전쟁, 특히 이번 전쟁은 이전의 많은 일들과 달리 더 이상 신화나 뒷문디에서 나누는 대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 정권은 헤즈볼라, 후티, 하마스, 이 모든 단체를 이 정권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왜 세계가 아직도 테러리스트들과 협상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유럽도요, 제 말은. 그 뒤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여기서 그에 대해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트럼프 씨의 이런 협상은 이란인들에게는 조금 혼란스러워요. 또한 우리가 이란인들을 위해 그가 해준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왜 테러리스트들과 협상하려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테러리스트임을 증명했어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만다나 씨, 이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들이 자기 국민들에게 저지르는 잔혹 행위에 대해 말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인도에서는 1월부터 시위 허가를 받으려고 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조심하라고 했어요. 인도는 그 정권을 지지하고 있고 인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의 힘이 아주 세다고 했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두고 있는데 그중 몇몇은 제가 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서 이봐, 그냥 조용히 있어. 이 일에 대해 말하지 마. 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시위 허가를 받으려고 경찰서에 갔어요. 그리고 하메네이가 죽었을 때 제가 실제로 축하를 했는데 인도에서 하메네이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증오를 받았어요. 그들은 델리, 방갈로르, 러크나우에서 집회를 열었죠. 그리고 저는 인도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종의 표적이 되었죠. 처음에는 소셜미디어와 메시지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그들이 제 옛집에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찾으려고 여러 명이 왔고 저는 경찰에 신고해야 했어요. 저는 한 달 반 동안 인도에서 경찰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인도를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 떠나기 직전에 인도의 엑스뉴스라는 채널에서 인터뷰도 하고 토론도 했어요. 그리고 그 토론에서 곰에 있는 인도 출신의 물라가 있었는데 그는 정말로 누군가가 준 대본을 그대로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권을 홍보하면서 정권이 아주 강하다고 하고 이스라엘은 이렇고 미국은 저렇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를 지목해서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면서 우선 당신은 이란 밖에 앉아서 이런 나라들에게 폭격하라고 말하고 있다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에게 반박하자마자 그는 대화를 떠났어요. 참고로 그는 그 대화를 떠났어요. 그는 나는 이 여자와 대화하기를 거부한다고 말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정확히 두세 시간 후에 저는 이게 네 코드네임 엘리이고 우리가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우리는 내가 이란에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을 다 빼앗을 거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조심해. 우리가 어디서든 널 찾을 거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우리는 널 찾아낼 거고 네가 나라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후에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란에서 전화가 와서 조심하라고 그리고 말을 그만하고 네 스토리를 지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은 자신의 나라 이란에서 쫓겨났고 이제는 이슬람 공화국 때문에 인도에서도 쫓겨난 거네요. 당신처럼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찾는 요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만다나 알다시피 1월에 우리가 본 것 중 많은 부분은 이란의 용감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제는 더는 못 참겠다고 외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제 생각에 그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지점에 도달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이미 그 지점에 도달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권의 기반을 충분히 약화시켜서
이제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It's it 그걸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져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아니까. 제가 통화한 사람들은 아랍인이 많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아프가니스탄인이나 후티족이고 또는 국적을 잘 모르지만 이란인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거리 곳곳에 배치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정권은 비키 씨가 말한 그 지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곳에서 이런 대리 세력들을 이란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란에 있는 이유는 정권을 도와줄 사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도와줄 지지자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전쟁을 멈추는 것이 이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곧 직접 군대를 파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며칠 안에 대규모 처형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지 이란 군대가 자기 국민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대신할 용병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란 내 군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일까요? 이미 무너졌어요. 그들이 잃은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거의 75%에 달하는 인원을 잃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파키스탄을 봐도 저는 파키스탄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 특히 인도와의 관계 때문이죠. 파키스탄 사람들이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자기들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찾은 것 같아요. 만약 그들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에 갔다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누가 이란 사람들을 돕고 있죠? 중국이든 러시아든 아니면 지금은 파키스탄이든 그렇죠? 아니면 어느 정도는 인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약해져서 이제 이란에는 그들 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국영 TV에서도 여성들, 가족들, 아이들에게 와서 싸우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인력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정권과 함께 싸우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무슨 정권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기도해요, 만다나.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길요. 그리고 이 협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저는 이슬람 공화국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정직할 거라고 단 1초도 믿지 않아요. 핵이나 탄도미사일을 없애거나 대리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들은 살인자예요. 그리고 이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분들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로켓 공격을 받아왔고 모두가 이란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다나 씨, 저희도 함께 기도할게요. 당신이 곧 이스라엘에 올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둘 다 정말 곧 자유로운 테헤란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공격에 대해 말하자면 제가 텔아비브에 있었을 때 공격이 있었고 사이렌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야 했죠. 그리고 여러분처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진 그 강인함, 여러분이 가진 그 단결력을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공격을 받고 있는 건 제 정권이 아니라 제 나라지만 그 공격이 이란 국민이 아니라 이란에서 온 것이라고 느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정권의 압박 속에서도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걸 이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란 국민을 지지하고 계시죠? 정말 감사드리고 이스라엘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정말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선생님. 왜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증오가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TV에 나와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을 죽였다고 소리치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급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란이 수년간 얼마나 공격했는지 봤나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우리가 자유로운 테헤란, 해방된 테헤란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로 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래요. 아멘. 우리 모두 그날을 기대해요. 만다나, 항상 안전하게 지내세요.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물론이죠.